계시는데 각하는 이제 절차상 하자로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이유에서 그걸 주장을 하시는 거죠? 먼저 존경하는 송 의원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13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씩 그 소추 여부를 물으면서 이거 토론하고 의결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말하자면 동물적인 의결 방식인데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왜 부적법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재판을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3개의 소추 사유 하나씩 모두 재판관님들께서 그걸 음미를 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된 사실을 전부 합쳤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하냐라는 이런 논리적 과정을 밟게 돼 있는데 국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과 이렇게 다소 동물적이고 감정적인 국회의 이 위법한 이 의결 방법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노 대통령 당시 탄핵 재판에서는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국회의 의결의 문제점을 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판례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이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의결 절차에 대해서 당부당을 적법, 부적법을 따지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루탄을 막 터뜨리는 국회의원, 막 최루탄을 막 터뜨린다든지 뭐 자일로 막 몸을 묶어가지고 국회의장이 못 들어오게 막 막아가지고 온몸을 막 막아가지고 이렇게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한다든지 이래서 자율적인 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루어진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런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적법 여부를 묻지 말자.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적인 거를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없게 오히려 식물국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13년 전에 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이 판례를 가지고 지금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 지금 김문수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손범규 변호사 측도 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말을 꼭 들어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 강제동원만 없다.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팔러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법원의 증거나 그동안 일본의 육군성이나 조선 총독부의 관보라 여러 가지의 그런 공식 자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생생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 정부나 우익 정치인들은 증거가 없다. 자발적으로 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친일 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정말 동물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끌려나갔습니다. 몸으로. 아예 막 폭력적으로 끌려나서 동물적으로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어요. 기각됐잖아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면 그 의회는 탄핵 해산시켜야 될 그런 잘못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금 이 절차가 다 합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78%가 찬성을 했고 여기 계신 같은 당원이었던 유승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김기춘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탄핵소추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안 되고 무능력한 사유조차도 감시 감독을 못한 것도 탄핵 소유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것에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한테 그렇게 검찰을 부인하면 결국 대통령이 자기가 부인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입니다. 이 검찰이. 그 검찰이 했고 그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압수수색하겠다. 본인 대면 조사하겠다는데 왜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면은 검찰에 나와서 자신을 변론해가지고 무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특검도 안 나오지, 검찰도 안 나오지. 헌재에 나와서 그럼 최후 진술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런 그리고 반대쪽에 반대 증거를 제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뭐 했냐? 통화 기록이라도 제출해 보세요. 왜 그 서버 압수수색도 못하게 합니까? 제대로 무슨 쓸만한 증거를 제출한 게 뭐 있어요? 반대 증거를. 증거 잠깐만 지사님 제가 증거에 대해서만 제가 송 의원님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해드릴게요. 자 증거가 없다.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소를 지금부터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깨알같이 적은 수첩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 매번 최순실 또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마다 깨알같이 그 받아적기가 힘들어가지고 통화 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 뭐라 그럴 겁니까?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 하도 민정수석을 할 때 답답한 얘기 많이 듣다가 이분이 퇴임하고 나와서 화병에 술만 드시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수첩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전경전 전무했던 이승철 씨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금액까지 청와대에서 다 적어가지고 모금액 내려왔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 가서 위증하라고까지도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그 사람 증언을 어떻게 깰 겁니까? 그다음에 장시호 씨 얘기 K스포츠 사무총장 했던 정현식 사무총장 저는요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건 무능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건 영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을 가려도 손바닥으로 절대 못 가리는 것을 하늘을 가리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차서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소들 웃는 것처럼 나도 웃어야겠다. 요새는 입에 근육이 안 떨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 말씀 좀 할게요. 증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가장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래서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뭐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뭐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걔라고 그러면서 걔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제가 김문수 이렇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뭐냐? 제가 왜 인민재판이라고 했느냐? 증거라는 것은 촛불을 많이 든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소가 웃는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증거, 법원에 이거 다 변호사 아닙니까? 저만 아니지. 저도 근데 재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증거라는 것은 바로 물증, 법치주의라는 건 증거. 증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데브리 핏이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증거에 되는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말하는 거지. 소가 많이 웃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내려와라. 구급 공무원 또 소가 웃는다고 구급 공무원을 파면하는 경우 없습니다. 촛불 많이 들고 나오면은 국회의원을 그러면 파면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외교에도 책임자고 국군의 통수권자고 모든 행정의 수반인데 이런 대통령을 1577만 표 과반수 이상 표를 찍어가지고 신성한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소가 웃는다고 그러면은 그 소가 웃는지 안 웃는지도 판단해야 돼. 소가 웃는다고 그러면 대통령 관둬라. 촛불이 많으니까. 그래서 태극기 드는 사람 왜 나왔냐. 촛불 든다고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우린 태극기로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인민재판이 촛불과 태극기 광장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배겨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많은 분들이 절규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좀 반박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증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종덕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철 전경련 전무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유진용 전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차은택 씨나 정현식 씨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거기다 하나만 더 단독 얘기. 그다음에 그 아까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또 정호성이 녹음 파일이 헌재로 직접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법조인들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사건, 본인들의 구속이 된 형사사건의 증거로 지금 압수가 돼서 해당 검찰, 해당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관련되는 안종범 씨 조서 내용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조서 부분이 지금 헌재로 증거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안종범 씨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은 그 메모지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헌재 증언에 와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가 없다. 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시면 한마디 할게요.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저까지 홍보해 네. 주십시오. 순서대로.
그거 제가 김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네, 먼저 하시고. 증거라는 거는 최순실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이가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파면해라. 틀렸죠?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3명 다 유죄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관두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 어떻다고 해서 대통령 관둬라. 안 됩니다. 탄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공무원에 대한 파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유죄 증거 이것이지. 뭐 촛불 많이 들으니까 뭐 이제는 투표한 거 1577만 표는 소용없고 촛불 100만 개는 투표 1577만 표보다를 더 무겁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만 반문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그렇게 차명폰을 굳이 마련해가지고 석 달 동안 몇천 통의 이 차명폰을 이용한 전화는 왜 했으며? 그럼 차명폰을 그렇게, 이용하면 잠깐만요. 탄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상황 자체가 둘 사이에 그렇게 은밀하게 범죄적인 내용의 얘기가 많이 오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 검찰에서도 그러면 조금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범행의 공범으로 딱 못을 박은 짧게 겁니다. 할게요. 자, 차명폰을 이용하면은 파면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차명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공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보세요. 아니 그 정도 자신 있으면 대통령 그러니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보라 그러세요. 보세요. 자, 검찰이나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은 파면이냐? 없습니다. 두 번째, 차명폰을 이용하면은 파면이냐? 없습니다. 대통령은 1577만 표, 국민의 과반수가 신성한 투표로 5년의 임기를 준 겁니다. 보장돼야 됩니다. 다만 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되는 거 이것이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지. 어떻게 해서 차명폰을 이용했으니까 파면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견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네네. 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 논란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송영길 의원님 질문 답변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손봉규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이라든가 세월호 관련된 그 생명권 보호 의무 또 뇌물수수 등 이 형사법 위반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 최순실이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공식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질 수 있는 것은 박근혜와 공범이 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순실의 단독 범죄였는데 왜 연좌제로 박근혜를 처벌하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아니 같이 공모를 했으니까 박근혜를 보고 돈을 낸 거지 최순실이 보고 누가 돈을 냈겠어요.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재벌들을 만나가지고 강요를 했으니까 이걸 내온 거 이승철이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유진룡 첨부와 증언했잖아요. 30여 명의 증인신문을 했고 검찰 앞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종범에 의한 모든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안종범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고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다 인정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이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17번이나 변론기를 열어주고 30여 명의 증인을 신청을 다 받아주고 3번의 준비 절차까지 해서 20번의 재판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는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변론권을 보장받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저도 변호사 법정에 가보지만 채택도 안 해줘요. 증인 신청하면. 바쁘다고. 재판이 그냥 가까이 버리면 항의도 못하고 그냥 재판이 끝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 고리된 이 비상사태를 마냥 끌고 가면 나라가 망가지는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손봉규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요.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뭐 유진용 장관이 뭐 대통령에게 뭐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말해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또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그런 헌재에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영길 의원님 말씀에 최순실이가 공무원이 아니다. 노건평도 공무원이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등 그 아들 세 분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이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다 이게 공범관계 아니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더구나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순실이가 잘못됐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그만둬라.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론 듣고 최순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관도 임명하고 노태강이도 바꿔버리고 나쁜 놈이라 바꿔버리고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노건평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라는 것 객관적인 그 형을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이 뭐를 금품을 주는 것과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국정문서 받아보고 장관도 교체하고 국정을 완전히 관여해서 시킨 대로 대통령이 사람도 바꾸고 인사도 관여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그런 공범 자기 형님이 형님한테 와서 뭐 배운 사람들이 구신거리면서 뭘 부탁한다.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는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나 김대중 대통령 아들처럼 그 정도로 국정 관여한 게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야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막연히 아이가 아들이고 형님이고 대통령이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탄핵이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아베 신조처럼 이야기해요. 다 증거가 있는데 왜 위안부 증거 없다는 거 똑같은 거지.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 그 문제 가시면은 또 복잡하고. 그래서 요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이고 혼자 사는 분에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데 그게 과도한 점이 있었다. 과도한 점이 있는 거는 그 사람 처벌하면 돼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파면이다, 탄핵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 네, 잠깐요. 자,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13가지가 있는데 중요 부분이 이제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또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의 국가정책 개입, 국정농단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권한 남용 부분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또 탄핵의 중요한 사유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청와대에 있는 그 서류들이 저는 사실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아니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서류들이 그렇게 특정이나 되게 갖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 그거 아주 오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게 날아갔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철민 증인의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 끝내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예,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론하시죠. 예. 아니 그 모철민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유진용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그다음에 누구 이승철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안종범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뭐 이제 저 손봉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그런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의 흐름의 맨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게요. 작년 9월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무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작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금께서는? 제가 그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국기를 뒤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급반하게 나중에 가면 검찰에서 밝혀지고 특검에서 밝혀지고 헌재에서 밝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제발 왜들 그러십니까? 예. 지금 가장 그 오해 내지는 이 모략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사실이 왜곡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니 뭐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던데 해가지고 공무원이 막 날아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 체육 개혁의 의지가 없고 공무원의 청렴 의무, 품위 의무,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건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장관에게 주무장관과 주무수석이 있는 모철민 수석과 주무장관 유진용에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다시 또 모철민 수석에게도 또 통보를 합니다. 내사 결과 체육개혁의 의지가 없고 공무원 청렴 의무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인사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잘못됐다는 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갑자기 딱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을 이런 탄핵하는 이런 전국에 그냥 기화로 해가지고 일제히 공격을 해버리니까 마치 무슨 대통령이 무슨 막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그렇게 오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 그러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 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 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압박해가지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돼서 법원의 영장 심의를 통해 영장 발부가 돼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이 그럼 왜 구속됐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합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친구라는 사람이 운영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1,000억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다툼이 많은 이야기가 아니 어찌 됐건 이 문제가 다툼이 모든 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다툼이 있지만 일단 구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는 형사 재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국민적 신뢰가 보장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재판이에요. 형사 재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해외 동포들이 창피해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국가의 위신이 뭡니까? 완전히 국가를 이렇게 국격을 실추시키고 제가 좀 어리석은 외교 참사로 지금 미국, 중국 속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런 참사를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요? 자, 네, 그걸 김문수 지사님 말씀 듣고 그런데, 세월호 7시간 그런데 이렇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처럼 증거가 확정되지 않고 다 변호사시잖아요. 증거도 확정되지도 않고 검찰이 그것도 처음에 기각된 걸 가지고 또 억지로 특검이 억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대통령은 뇌물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하면 바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허위의 보도, 부풀려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론 지지도가 낮죠, 대통령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낮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통령도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다 낮다고. 여론이 낮고, 그 다음에 스캔들이 발생했으니까 형님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뜨겠다. 대통령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거나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통령 파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법치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촛불 많이 들면 촛불로 가고 태극기 많이 들면 태극기 가고 이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많이 떠들고 뭐 인기 있는 사람 그냥 인기 있는 지금 여당에 검찰이 기소한 거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소를 해도 기소하면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도 3심 가서 무죄돼가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1심, 2심, 3심 갔다가 대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다시 지금 국회의원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은 기소만 하면 기소도 안 한 것도 대통령 파면이다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약자 중에 약자고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마녀사장이고 인민재판이지 이게 뭡니까? 304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네, 지금 그걸 가지고 약자라고 대통령이 약자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을. 아니 지사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자 형사재판 법정에 나온 증인들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 증인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채집한 물증들, 국정감사기관에 나와서 증언을 한 국정감사 증인들,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 검찰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수첩, 녹음 파일, 이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게 물증이고 그게 증거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헌법재판이지 도대체 뭐가 헌법재판이란 말입니까?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성을 증명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많은 증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들어가 내놓으세요. 잠깐요. 지금 없어요. 이제 토론이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찬성한 적도 나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서류가 저 들고 몇십만 페이지 있으니까 녹취 파일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증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국민이 투표로 해서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대통령이 남아나겠느냐 이거죠. 네네. 자, 15분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의견도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문자 샵 1000